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오늘자 일본 프레지던트 온라인 기사로 기사의 제목은 골대 움직인 한국 문재인의 세계가 격노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늘 그렇듯 자기들 하고 싶은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하긴 늘 있는 일이지만 이란 글을 시작으로 조롱 섞인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 7월 한국 측 무역관리가 미흡해 반도체 소재 수출 관리 강화를 시작한 반면 이에 역행했던 한국 측은 올해 5월 말을 시한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 이에 응하지 않는 일본의 대항 조치를 취했다. 겉만 보면 이는 한일 무역 마찰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늘 약속을 뒤집는 한국을 믿어선 안 되며 항상 자기들 멋대로 방향을 바꾸는 나라와의 교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2015년 12월 양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 해결을 전제로 위안부 지원을 이유로 설립한 재단을 작년 여름에 돌연 해산했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물론 2018년 가을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 제철의 한국인 징용공 배상을 명령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본은 어른스러운 대응을 보였지만 이런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농락당하고 있다. 한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필요한 재료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감청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환기시키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을 트집 잡고 있다 라고 전하며 국제사회의 혼란을 틈타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많은 나라들의 화를 부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G7을 확대한 국제회의의 틀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한국도 초대될 가능성이 부상한 것으로 마치 선진국이 된 양 기뻐하고 있지만 설레발치다 망신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멋대로인 한국과 친구가 되긴 멀었다 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라 한국에 대놓고 욕을 하고 있네요. 혐한 서적이 판친다지만 이런 기사가 실시간 일이라니 씁쓸합니다. 이 글을 기고한 사람은 코우지 마치 아이코라는 정경 저널리스트로 일본의 명문 와세다를 졸업한 1987년생 일본인인데 그래도 일본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이 썼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지식 수준이네요. 하긴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역사를 왜곡하니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기회주의적이고 우유부단한 한국이 내적 환기를 위해 일본을 들쑤시고 미국과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다 결국 쫄망할 것이며 이런 나라와는 친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이런 여자가 명문대 출신이라니. 기사를 사실을 기반에 써야지 뇌피셜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네요.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별 사실관계를 하나씩 따져보면 작년 일본이 행한 무역제재 조치는 일본 정부에서도 강제징용 문제의 보복이라고 밝혔는데 철진한 무역관리 체제 미흡은 무슨 해묵은 소리이며 그래도 이유라고 말한 3가지 항목을 보완해서 지난 5월에 답을 달라고 할 때는 먼 산 보다가 WTO 제소한다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마냥 쇼하고 있는 일본 정부인데 뭔 개소리인지. 그리고 성실히 협의 중이었다 짓거리지만 작년 회의 참석했던 일본 측 짤이 아직도 인터넷상에 넘치고 오직 하면 일본 방송에서도 창고에 와이셔츠 상태로 회의한 걸 보고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방송에서 난리였던 첩인데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그리고 한일 청구권 문제는 예전 니들 국회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해놓고 그런 적이 없던 것처럼 딴청 피우면 없던 일이 되나? 하물며 중국은 무서워서 보상해줬던 것들이 중국처럼 힘으로 협박해서 받으면 되는가 보지? 그리고 반도체. 현 반도체 시장의 생태도 모르고 일본 반도체 소재만이 세계 유일하다 생각하나 본데 현재의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설계하고 일본이 소재 만들어 제공하고 한국이 생산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런 구조로 분업화되어 있는데 그런 구조를 일본이 깨트린 거다. 정치적 사건을 경제 보복으로 돌려 급수를 찌른 거다. 늘 그렇듯 일본만의 야비한 방식으로 1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여러 곳의 세계 경제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결과가 네 생각만큼 즐겁진 않을 것이다. 일본 기사에서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듯하다. 그 다음 북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인데
우리는 휴전 중인 국가다. 북한은 항상 저런 식의 도발을 해왔다. 우리에겐 일상이다. 지소미아, 이건 간단하다. 누가 종료를 원치 않는가를 보면 된다. 또한 지리적 위치만 봐도 된다. 북한과 거리가 먼 일본은 감청이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눈으로도 보인다. 지소미아 협약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정확한 지점을 미국을 통하지 않고 빠르게 일본에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왜?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생각보다 빨리 일본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가 없을 때 일본이 허둥대던 사건이 있으니 찾아봐라. 그리고 뭔 말만 하면 미국은 일본 편, 일본과 함께 한국을 혼내줄 것이다 라고 떠드는데 미국과 한국은 혈맹이고 일본은 적국이었던 나라가 전략적으로 동맹이 된 거다. 트럼프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를 앞에 두고 진주만을 잊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낸 사실을 모르면 이 기회에 꼭 한번 찾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군함도 관련 문제. 우리가 등재 취소 요구한 이유는 처음 유네스코 신청 당시 일본이 했던 약속들에서 확인하기 바라며 정신 승리를 위한 자위적인 글은 일기장에 적는 것으로 만족하기 바란다. 도쿄대 사회학 박사 미야다이 신지가 말한 것처럼 일본 정치, 사회 곳곳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쓰레기들이 넘쳐난다는 말처럼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이기주의 사회가 맞이할 미래는 생각보다 암울할 것이다.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지금의 일본엔 딱히 해줄 말이 없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알게 될 일이다. 다만 이렇게 실컷 한국 욕하고 번 돈으로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있진 않길 바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